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 되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또 특별한 종목 꼽아왔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이 항상 자동차, 반도체를 외쳐주셨는데 잘 가고 있어요. 성장주에 좀 기대가 실리는 것 같은데 아직 외국인이 조금 소극적이다라고 느끼는 건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최근 그 외국인 동향을 보더라도요. 외국인 그 미국의 그 선물이라든가 미국의 그 어떤 흐름과 같이 그 국내 증시에 같이 그 반영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동차나 반도체를 말씀드린 부분은 외국인도 어떤 장래를 보고 투자한다고 볼 때 현재 그 큰 흐름상 그 자동차 같은 업종들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9월 달에 바로 이제 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고 최근에 그 7월 달에도 7월 달까지 그 현대차나 기아차의 그 미국 수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동차 업종에 어떤 상승의 명분을 줄 수 있겠고 반도체는 이제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결국 팩트가 투자입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던 이런 그 나와서 그 TSMC라든가 반도체 그 경쟁력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DDR5라든가 또는 최근 그 낸드 프레시라든가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당연히 중소형 업종들은 반도체 이런 그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오늘 특정도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인가요? 예, 하나는 그 반도체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 이제 메타버스 하나 아주 좋잖아요. 네이버나 핫한. 예, 핫하잖아요. 지난 그 한 달 전에도 제가 거의 수익률이 된 게 메타버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덱스터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테마라고 보질 않거든요. 시대의 요구고 4차 혁명에 들어가는 신성장 산업이라는 그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된 부분의 솔루션이라든가 시스템 인포메이션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확산되니까 그 중에 한 종목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종 어떤 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키스트 되겠습니다. SM 인수 이슈 때문에 어제 15%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네. SM 그룹주가 이 인수 이슈 때문에 이틀 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막판에 좀 다 밀렸거든요. 키스트도 그렇고. 지금 아직 인수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하락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요. 네. 되게 이제 언제부터 터닝이 됐느냐 볼 때 SM이 이번에 그 메타버스 갈 때 상당히 그 주가에 잘 탄력이 좋습니다. 갔죠. 그렇죠. 온라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메타버스에 연결된다는 부분에서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주가가 많이 뜨면 당연히 이제 확장이 되면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 매물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동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계속 수렴 이후에 또 한 번 탁 눌러주고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우리가 이제 그 상승 각도가 크지 않았다는 뭐 부분을 좀 보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동기업이 어떤 본질적인 흐름을 볼 때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네. 부분을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OTT 부분의 글로벌 향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수직상 그 양봉을 좀 보여서 약간의 윗꼬리가 나오지만은 크게 봤을 때 제가 이런 그 어디부터 이제 반등이 됐냐 볼 때 바로 15,000원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이러한 그 장대 양봉 우리가 이제 그 반격형 또는 돌파형 그 양봉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추세가 생성되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 효과는 달성을 했지만은요. 다시 약간 이제 그 쫓아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목을 좀 의식하면서도 2차 목표 효과는 18,500원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대 수익 축하드리고요. OTT 모멘텀까지 있는 키스트 2차 목표가 18,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역시 목표가를 당당하게 터치한 종목입니다. 바로 유니테스트 되겠는데요. 이 종목도 9%대 수익입니다. 두 종목 다 지금 0. 몇 % 차이로 10%를 못 넘었는데 아쉬워요. 진짜 이 두 종목 다 조금만 더 냈으면 별 2개 선물할 수 있었을 텐데, 그쵸? 향후에 뭐 더 많이 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종목도 2차 목표가를 제시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어. 예, 유니테스트는 제가 그 말씀드린 두 가지의 어떤 재료가 있습니다. DDR5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그 표준 규격이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DR5 주가들이 오늘도 이제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제가 태양전지에 새로운 어떤 신기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드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2분의 1도 그 가격도 싸고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태양전지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차트 흐름을 좀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제 이렇게 그 단계적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단식 상승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그 계단식 상승의 형태는 저는 이제 추세 매매도 하고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추세의 어떤 상승이 계속 생명력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계단식 상승에 그 조금씩 그 반등하고 오늘 이제 양봉을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제 뜨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면 또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시간을 조금 배제시키고 본다면은 추세적인 상승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27,500원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디젤5 관련주 그 안에서 유닛 테스트로 수익 내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는 27,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유닛 테스트도 한번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특종 9% 수익 낸 특종들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의 특종 어떤 건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기네요, 매니저님. 국가연구개발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바로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이다. 그 군사 시뮬레이션인데 제가 좀 거창하게 썼네요. 쓰기는 네. 국가연구개발이니까 네. 협력 관계, 민간 협력 관계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메타버스에 좀 연결이 됩니다. 메타버스. 예, 예.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합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특종 열어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 라온피플 가져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그렇죠. 메타버스가 최근에 되게 많이 가서 조금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매니저님. 예,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그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물론 이제 많이 간 게 대장주입니다. 최근에 저스트 앤 스텝 이런 그 전체적인 스튜디오 웍스라든가 이런 네. 주가가 이제 그 선도주인데 제가 후속주를 찾아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속주의 맥스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후속주의 그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그 영역에 들어가 있던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동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메라 모듈 검사 쪽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AI 머신 비전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요. 네.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제가 볼 때 그 AI 머신 기준은 뭐냐면 사람을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에서 인지를 하면서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뭐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AI 머신 비준인데 최근에 이제 영상인식 알고리즘에 여기다가 이제 그 AI를 현재 같이 접목돼서 상당히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뭐 자율주행 또는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에 연결됐을 때 그건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고성능 카메라라든가 이미지 프로세스라든가 접목을 시키면서 계속 개화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AI의 카메라 모듈까지 겹쳐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카메라 모듈 종목들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네.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라온피플도 실적 발표를 했나요? 잘 나왔나요? 뭐 그 1분기보다는 2분기 좋아지는 네.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실적은 좋아진다. 카메라 모듈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여기 표를 모듈 쪽이 가져오셨네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그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그 거래처를 상당히 다각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적중된 부분인데 특히 아까 제가 이제 메타버스와 좀 연결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바로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네. 하고 이제 방위산업 그 업종하고 같이 방위산업청하고 어떤 이제 그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은 전방위 그 방위 시스템을 갖다가 AR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솔루션 개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은 군인, 뭐 전쟁 시뮬레이션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여기에 AR 기능을 갖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증강현실 뭐 이런 것이 되게 이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서 복합적으로 좀 부각되는 게 뭐냐면 현재는 그 연구 개발 중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AR 글라스까지도 이 회사가 이제 접목을 시려고 그러고요. 되게 여러 가지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헬멧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네. 그 메타버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전방위 후방위를 다 보는 이런 부분에서 AR 헬멧까지도 메타버스에 진입하려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메타버스 인공지능 솔루션 개념에 접목을 해서 이러한 민간 협력 관계로서
현재 그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그 사업 다각화, 그 이런 고객 다각화 부분에서 멀티플로 조금 요새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AI하고 네. 그 여기 뭐 AI 머신 비전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신다면은 또 AI이 그 카메라 모듈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파란 게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은 별로 매출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안 다시 좋았는데 좋아지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 부분은 사업 다각화, 그 고객 다각화를 하면서 늘어나는 거고 네. 과거 이제 중국에 좀 많이 국한됐는데 미국이 중국 때리면서 상당히 매출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바로 이제 그 AI 신북 그 이런 그 비전 머신 비전의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 그 온기로 본다면은 동기업도 이제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AI 머신 비전의 그 솔루션 부분도 수익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턴 어라운드 하는 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라온피플 실적까지 알아보셨고요. 라온피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네. 그런데 아까 뭐 확장과 수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수렴했으니까 확장할 시기인가요? 그렇죠. 주식은 주식의 역사는 뭐냐면 주가의 역사는 확장과 수렴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를 반복하죠.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래서 그 라운피플도 이제 그 차트를 좀 보면요. 주가가 이제 과거 31,000원대부터 이제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1,000원대 빠지고 요새 이렇게 그 캔들을 이렇게 일봉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들이 상당히 뭉쳐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방에서 뭉쳐지면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우리가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침해가 많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흐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평균 거래량 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평들이 수렴되는 과정에 그 일봉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에너지가 응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가격대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뭐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28,500원대 하고요. 손절 라인 23,500원대로 접근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후발주자로요. 라온피플 찍어드렸고요. 목표가 28,500원, 손절가 23,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라온피플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입니다. 설비 투자라고 하셨는데 요즘 핫한 그런 반도체 설비 그렇죠. 투자인가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설비 투자입니다. 네, 앞서서 또 반도체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특종 바로 공개합니다. 네, 두 번째 특종은요, 테스입니다. 예전에 테스 노래가 나왔을 때 매니저님 갖고 나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셨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불렀었나요? 테스 형하고 네. 예. 이 아주 종목이 또 인기가 타이밍이 있었죠. 온 예. 건가요? 나오나 예? 타이밍이 온 건가요? 저 맞습니다. 그 다시 노래 부를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 좀 테스를 들고 불러주세요, 왔는데 다음에 시간 되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테스 형 아마 그 소크라테스 아마 아시면 네. 알 겁니다. 그래서 테스가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일단 이제 이 기업이 뭐를 만드는 기업이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공정 장비 PV CVD 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공정에서 이제 그 화학계 이런 그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분자를 만들어서 이런 밀입자를 갖다가 웨이퍼 우리가 이제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도포한다 그래 증착이라 그래 좀 어려운 말로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전도율을 갖다가 막았다 그 열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그 증착을 하는 그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전공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PCVD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이제 그 이 종목을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전공정 업종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PSK를 좀 들고 왔었고 PSK 지금 9% 수익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공정 업종도 뜨는 게 아까 제가 설비 투자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좀 삼성전자에 의해서 낙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뭐냐면 낸드 프레시 쪽에 상당한 이제 그 집중을 좀 하고 있고 테스트 쪽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증착 쪽이나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삼성전자도 3년 만에 본격적인 어떤 설비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낸드 프레시 돈이 되면은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도 이번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은. 그래서 메모리 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기업은 비메모리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낸드 프레시 그 3D 쪽입니다. 이런 고단화 부분인데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낙수 효과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진짜
진짜 어려워서 얘기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네요, 매니저님. 근데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도 라운피플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네. 가격 메리트가 좀 있으니까 진입할 때라고 보시나요, 지금? 예, 저는 뭐 주식은 실적 성장,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 그림 잠깐만 보시면은 실적 부분들이 이제 그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20년 대비해서 거의 뭐 두 배잖아요. 배가 그래서 늘었네요. 뭐 올해 이제 제가 그 타이틀은 그렇게 안 적었지만은 올해 그 800억대 이상 그 영업이익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 네.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미리 많이 빠져왔습니다. 많이 오른 건 이제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약간의 이제 그 반발을 좀 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거래량 부분은 아니지만 그 주봉이나 일봉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 이평들이 좀 그 그러니까 계속 꼬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매물 압력이 많이 줄었다는 걸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오늘 DDR5 또 오사트 뜨고요. 네. 그다음 소부장 관련주도 움직이면서 이제 낸드프레시 관련주도 같이 병행해서 이제 투자라는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천천히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500원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8,5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종은 테스였고요. 목표가 34,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매니저님 앞서서 PSK 얘기해 주셨는데 네. PSK도 되게 수익이 잘 나고 있잖아요. 네네. 리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주가 어려우니까 어디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11시에 합니다. 약간 늦게. 네. 그 방송에서 못다한 거 속 시원하게 항상 제가 깊이 다 그 종목 추천한 것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근 수익이 따박따박 그게 그 중심 그 종목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회원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갖다 계속 가져갈 수 있고 어떤 종목이 왜 오르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의 어떤 그 8월 달에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해 드리니까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의 대가입니다. 오늘 무료 방송은요, 11시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별밤 특종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